자, 이어서 이제 대분한 정리로 가봅니다. 자, 이걸 알기 위해서 먼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회로 이론 하나를 알고 가는데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기에서도 무부하 전압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럴 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과 같이 지금 100V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여기 1옴과 1옴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 그러면 우리 알고 있죠? 전압은 저항값에 따라서 비례 배분되기 때문에 여기가 1옴, 1옴 같으니까 각각 50V와 50V가 걸리겠죠. 너무나 당연하죠. 또 이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동일한 상황에서 여기에 2옴짜리를 이렇게 한번 두었을 때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구해보면 비례 배분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00V에다가 식으로 쓰자면 100V를 여기에 걸린 전압 해주면 얼마? 두 개의 저항을 더한 값분의 비례 배분이니까 내 거의 값이 여기 분자에 이렇게 오게 되면서 3분의 2를 곱하게 되니까 66.6V가 걸리게 되고 여기에는 나머지 33.3V가 걸리게 되겠죠. 자, 또 봅시다.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여기를 이제 55옴으로 즉 점차적으로 1옴, 2옴 이렇게 55옴 이렇게 한번 두었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봐라. 그래서 역시 이런 비례 배분에 의해서 얘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여기가 거의 다 걸리네요. 그렇죠? 저항값이 크다 보니까 98V 얘는 뭐 2V 정도가 걸리게 되고 또 봅시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10만 오음을 달았네요. 10만 오음. 그러면 역시 비례 배분에 의해서 여기에 거의 다 걸리겠죠. 99.999V가 걸리고 여기에는 작으니까 0.00001V가 걸리게 되네요. 이렇게 여기에 저항값이 이렇게 크면 여기에 다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뭘 해보냐면 이 지금 상황에서 이 양단의 전압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10만 오음이 있지만 여기에는 지금 개방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 개방 상태란 얘기는 사실상 여기에 저항값으로 보면 여기는 무한대의 저항이 걸려 있다. 이 양단에는 무한대의 저항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걸리는 전압을 한번 실제로 계산해 보면 역시 비례 배분해 주는 거죠. 100V를 얘네 둘이 더한 것분의 즉 무한대 플러스 1분의 내 거 무한대 이러다 보니까 이 값은 무한대는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죠. 값도 아닙니다. 그거 그 값이 증가하는 상태를 나타낸 아주 엄청난 거기 때문에 거기다 1을 더해봤자 거의 무한대와 같아서 1을 1로 보는 겁니다. 1 약분돼서 그래서 얘는 100V가 걸리는데 즉 여기에 양단에는 100V가 걸리게 되는 거죠. 당연하겠죠. 여기 보면 10만 오음짜리도 99.99인데 여기 무한대의 저항이 있다는 얘기는 이 전압이 여기에 싹 걸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이 개방 상태가 돼버리면 여기에 이 전압이 싹 걸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령 뭐 여기에 1오음이 아니라 여기 100V에 1000오음이 있고 여기가 개방 상태라고 해도 이건 보나마나 여기에 양단에 100V가 싹 걸리고 여기에는 0V 즉 전압이 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부하가 없을 때 걸리는 무부하 전압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방 상태일 때 여기 어떤 전압이 있으면 이 값이 유한하게 아무리 큰 값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전압이 다 걸린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가 전압의 원리로 한번 가보면요. 자, 무슨 내용이냐? 지금 이 내막에는 지금 어떠한 회로가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부하 쪽에 있는 전류와 도대체 이 양단에 전압이 얼마가 걸리는지를 안다면 쉽게 이 부분을 간단히 우리가 변환을 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압과 전류를 간단히 표현해 보자 그 얘기입니다. 이 내막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우리가 고려하지 말고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의 전압과 하나의 저항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즉 이 네모칸으로 미지의 모습이죠. 또는 복잡한 어떤 거라면 이렇게 하나의 전압원과 그 직렬 저항으로 이렇게 표현한 값으로 이것을 표현해 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역시 부하 저항이죠. 얘를 달아줬을 때 전류 I가 흐르는 그 상황을 동일하게 한번 나타내 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던, 즉 이 부분에 해당되는 곳에서의 전압을 바꿔준 이것을 태분한 전압, 얘는 태분한 저항이다. 그래서 TH 이렇게 첨자를 썼네요. 이렇게 바꿔주게 되고 거기에 연결을 해서 표현하는데, 그때 결국 이 전류값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전압 VTH죠. 그리고 이 두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이 더해서 나눠보면 전류값도 저렇게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럴 때 이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전압을 태분한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아까 우리 여기 얘를 부하를 달기 전, 얘를 달기 전에 여기 A와 B의 양단의 전압을 태분한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요거 달기 전 상황으로 가보면 방금 전에 공부했던 대로 여기 태분한 전압은 여기 A, B 사이에 이 양단 사이의 전압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아무것도 없다면 여기에는 전압이 하나도 걸리지 않고 이쪽에 이 전압이 싹 걸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부하를 넣기 전에, 그렇죠? 얘를 넣기 전에. 그런 의미로 태분한 전압은 개방 단자에서 여기가 개방되어 있을 때 이 A, B 사이의 전압을 태분한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태분한 저항, 이것은 역시 개방 단자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의, 바라봤다는 얘기는 즉 이쪽에서 이 부분의 저항을 한번 측정해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전압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저항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0이다 그랬었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단락된 상태에서 이 부분의 저항을 한번 재보면 요거 하나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태분한 저항이다. 개방되어 있을 때 이 부분에 해당되는 저항, 즉 이쪽에서 바라본 저항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압원은 단락을 시켜서 계산을 하고요. 전류원은 우리 전 강의에서 했죠. 개방된 상태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V0라고 하는 전압이 주어져 있고요. R1, R2, R3 좀 복잡하죠. 이것을 이 양단 AB 입장에서 보면, 자, 이거 복잡하니까 그냥 하나의 전압원과 하나의 저항으로 그냥 나타내 주자. 이것이 바로 태분한 회로가 되고 태분한 정리를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자, 그럴 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이때 여기 태분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어디에 걸리는 전압이라고요? 자, 태분한 전압이라고 하는 이 전압은 개방되어 있을 때 여기 A, B에 걸리는 전압을 의미합니다. A, B에 걸리는 전압. 그러면 우리 앞에 살펴본 대로 이 A, B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여기에는 전압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우리 앞에서 했었죠. 방금 전에 무부하일 때,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 아무리 저항이 크더라도 이때의 전압이 V면 이 양단에 걸리는 개방 상태에서, 무부하 상태죠. 개방 상태에서는 이 전압이 여기에 다 걸린다고 그랬죠. 여기에 무한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 양단의 전압을 사실 여기에 적는 겁니다. 이 양단의 전압, 여기에 이 둘 사이에 걸리는 전압, 요 값이 바로 태분한 전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전압을 구할 때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원리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전압은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뭡니까? R2에 있는, 여기 R2에 있는 전압을 만약에 V라고 하면 이때 전압이 V는 걸렸겠죠. 근데 여기는 오픈 상태니까
즉 여기 전압이 걸려 있고 여기가 오픈 상태면 얘는 전압이 하나도 안 걸리고 이쪽에 다 걸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V라고 하는 사실만 알고 있고 여기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전압이 안 걸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즉 이때의 전압은 결국 R2에 걸리는 전압이 즉 여기를 V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에 싹 걸려서 즉 이 상황에서의 태분한 전압은 R2에 걸리는 전압을 재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R2에 걸리는 전압을 그러면 구해보면 지금 이쪽에서는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죠.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서의 전압을 구할 때 이 R3의 저항은 의미 없습니다. 여기서 끊겨버렸죠. 오픈 상태니까. 그래서 얘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않고 결국 V0가 여기와 여기에서 그러면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 즉 여기의 전압과 여기의 전압이 분배가 되면서 V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압이 실제로 이제 태분한 전압이 되는 거고 이때의 전압은 이 전압을 얘와 얘에 의해서 비례 배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TH, VTH라고 하는 전압은 둘이 더한 것분에 내 거 비례 배분해 주니까 R2 그리고 전체 전압 V0를 곱해서 그래서 이 태분한 전압이 만들어진 거죠. 무작정 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그 많은 공식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분한 전압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태분한 저항 이 상황에서 태분한 저항을 구해봐라 그러면 자 이쪽에서 바라본 저항 즉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보는 겁니다. 즉 이 왼쪽에 있는 저항이죠. 왼쪽에 있는 걸 고려해서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전압원은 단락을 시키고 전류원은 개방을 시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전압원은 지금 여기 그래서 단락을 시킨 겁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태분한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를 단락된 상태에서 즉 이쪽 부분에 지금 저항을 즉 양단에 걸리는 저항을 구해보는 거죠. 이쪽에서 바라본 저항이라고도 합니다. 이 양단에 걸리는 저항을 구해보면 R1과 R2는 병렬이죠. 병렬이니까 결국 더한 것분에 곱한 거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얘는 직렬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R3는 더해주면 됩니다. 이걸 공식으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태분한 등가 저항을 구할 수 있게 되면 원래 이렇게 처음에 복잡하게 느껴졌던 이쪽, 이 부분 AB 왼쪽 부분을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하나의 전압과 저항으로만 표현하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 반복해서 확실하게 뭐 동영상의 장점이죠. 돌려가면서 다시 한번 보시고 하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꼭 이해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자, 이거 복잡하죠. 이거를 하나의 전압원과 직렬 저항으로 표현한 회로로 만들어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바로 태분한 전압이 되는 거죠. 이 양단의 전압이 태분한 전압이 되고 자, 여기에는 여기 어떤 전압이 걸렸다면 여기에는 전압이 걸린다고요? 안 걸립니다. 왜? 개방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전압이 바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에 걸린 전압. 이것이 바로 그러면 태분한 전압이 여기에 걸리게 되고 이 값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12V가 이렇게 가면서 전압 강화 일어나고요. 실험 여기에선 끊겨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선 전압과 관련이 없다고 그랬죠. 끊겨 있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12V가 각각 3ohm과 6ohm에 걸리게 되면서 여기에서 VTH를 비례 배분에 의해서 그냥 구해주면 되죠. 즉 12V 전체 값에다가 3 더하기 6분의 비례 배분이니까 내 거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3 플러스 6분의 6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8V가 태분한 전압,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그대로 여기에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전압입니다.
그러면 그 전압이 그대로 여기에 오게 돼요. 왜? 무부하 상태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태분한 저항값을 한번 구해보는데 태분한 저항이다 그러면 뭐라고요? 이쪽 개방단에서 바라본 저항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즉 이 양단의 전압을 저항을 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저항을 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압원일 경우에는 단락입니까? 개방입니까? 단락을 시켜야죠. 여기를 단락을 시킨 상태에서 이쪽 부분에 이제 저항을 계산해 주면 되죠. 자, 얘네 둘은 병렬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7ohm은 직렬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렬 얘네 둘이 더한 것분에 곱한 거 그 값에다가 여기 7ohm이 더해지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한 것이 바로 태분한 저항이 되고요. 계산해 보니까 9ohm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조금 복잡했던 이 회로를 하나의 전압과 하나의 직렬 저항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태분한 등가 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한 8V 적어주고요. 여기서 계산한 9ohm을 직렬로 표현해주면 이게 바로 태분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를 더 하고 있는 거죠. 하나를 더 해봅시다. 그러네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방금 계산했던 것이 지금 태분한 정리에 의해서 태분한 전압과 태분한 저항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었지만 자, 이 단원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 전원의 변환 그걸로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동일한 회로입니다. 방금 했던 얘와 동일한 얘인데 이것을 전원 변환에 의해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은 지금 전압원과 직렬 저항을 전원 변환에 의하면 뭘로 바꿀 수 있죠? 전류원과 병렬 저항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지금 적은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즉 이 둘만 보면 됩니다. 12V를 3ohm으로 나누면 4A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 4A 적어주고요. 이때의 저항값을 그냥 병렬로 바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죠. 그 상태에서 자 얘는 지금 여기 7ohm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얘 둘이 병렬로 지금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합성 저항은 더한 것분에 곱한 거 그래서 계산해 보면 3 플러스 6분의 3 곱하기 6 즉 9분의 18이니까 2ohm이 나오면서 이렇게 2ohm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요거를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우리가 하나의 전압원과 그 직렬 저항으로 바꿀 수 있었죠. 자, 4ohm이 여기에 다 흐른다고 보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와 저항을 곱하면 되니까 8V가 걸리겠죠. 그래서 그 8V를 여기에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저항을 그대로 직렬 저항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다시 직렬이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은 더해서 최종적으로 8V에 9ohm 이렇게 전원 변환의 원리에 의해서도 이렇게 태분한 회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 방금 태분한 전압 VTH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 태분한 저항 RTH를 그렇게 구한 방법과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원 변환의 원리로도 역시 태분한 회로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태분한 회로 정리 한번 해봅니다. 태분한 회로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방금 이렇게 생겼던 이쪽을 생각을 해보면 뭐 이렇게 복잡했던 이 회로를 여기 A, B라고 하면 이 왼쪽 부분을 하나의 전압원과 직렬 저항으로 이렇게 변환해 주는 거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TH인데 결국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이 VTH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걸린 전압을 얘는 무시한 상태에서 비례 배분을 통해서 얘를 구해서 여기에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태분한 저항값은
얘를 단락을 시킨 상태에서 이 부분의 저항을 계산해 준 거라고 그랬죠. 그럼 얘네 둘이 병렬에다가 그거의 직렬 이렇게 계산한 값이 이렇게 바꿔준 거. 이것이 태분한 정리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했던 대로 그냥 전원 변환의 원리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런 문제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최대 전력 전송에 최대 전력을 전송할 때 그때의 요 L 값을 한번 구해보고 그때의 최대 전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먼저 우리 최대 전력 전송하는 여러분 이론 앞에서 전에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우리 여기에 내부 저항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하 저항 이렇게 있었죠. R과 V와 여기 R이라고 할 때 얘가 최대 전력을 전송할 수 있는 조건은 뭐였냐면 이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 R과 이 라지 R이 서로 같을 때 최대 전력을 전송할 수 있었고 그때의 최대의 전력은 공식 얼마입니까? 4R분의 V제곱 요거였습니다. 이거는 공식으로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것과 이제 결합되어 있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최대 전력이 될 때의 이 RL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는데 여기가 복잡하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태분한 회로로 바꾼다는 거죠. 바꿔봅시다. 자, 여기가 개방되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야 되겠죠. 얘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에 전압은 이 전압과 같다고 그랬죠. 여기엔 전압 안 걸립니다. 이 전압과 같고 이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는 12V를 얘와 얘를 통해서 비례 배분해주면 됐죠. 그러니까 12V에다가 3 더하기 6분의 내 거 이걸 계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9니까 이 값을 계산해 보면 값을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9니까 3, 4 여기가 8V가 되네요. 8V 계산하니까 즉 8V의 전압이 이제 실질적으로 태분한 전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태분한 저항을 구할 때에는 이쪽에서 바라본 저항 얘를 단락을 시켜야죠. 여기에서는 지금 이 자료에서는 지금 전원 변환을 썼는데 한번 구해봅시다. 자, 여기를 단락을 시킨 상태에서 자, 이쪽은 이 둘이가 지금 병렬이죠. 병렬이면 저항이 3 플러스 6분의 3 곱하기 6이 되면서 얘가 9분의 18이죠. 그러니까 2ohm이 되고 그 2ohm과 7ohm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9ohm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태분한 회로로 이제 바꿔주게 되면 끝난 거죠. 여기서 구한 8V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 2ohm과 지금 여기 7ohm을 더한 거죠. 이거 병렬 계산한 것이 2ohm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9ohm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자, 태분한 회로로 해서 우리가 구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최대 전력을 전송하기 위한 RL이 얼마냐 그러면 방금 전에 공부했던 대로 이 저항값과 이 저항값이 어떨 때 같을 때 최대 전력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9ohm이 되겠죠. 답은 9ohm이 되고 그때의 최대 전력 P 공식이 뭐라고요? 요 R이라고 하면 4R분의 V제곱 이거였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4 곱하기 9분의 여기가 8V니까 8의 제곱 이걸 계산해 주면 그때의 최대 전력까지 계산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것은 지금 태분한 정리를 이용해서 답을 낸 거고요. 결국 뭐 기억합시다. 결국 여기가 9ohm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6분의 88이 64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은 여기가 9로 안 나눠지고 4로 나누면 4, 9 여기가 10 4, 6은 24죠.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9분의 16 아무튼 이렇게 되네요. 자, 이것을 자 답이 동일한지 한번 봅시다.
전원 변환에 의해서도 한번 이렇게 구해보면, 자, 이것을 이제 전원 변환, 이 부분 있죠? 이것을 하나의 전류원, 즉 얘를 3으로 나누면 4오음이 여기를 흐르니까 4암페어죠. 4암페어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오음을 그대로 여기 3오음에다가 병렬로 처리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바꾸냐. 자, 이 부분 병렬이니까 이거 더한 것 분에 곱한 거 계산하니까 아까 2오음이었죠. 이렇게 되고, 이것을 다시 이런 형태로 전압원과 직렬 저항으로 바꿔주게 되면 얘네들이 곱한 값이 8V가 여기 걸리니까 8V, 그리고 얘를 개방한 상태에서 아니죠. 여기가 8V는 얻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얘가 그대로 여기가 2오음으로 가게 되니까 그 2오음과 7오음이 더해져서 지금 9오음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태분한 정리에 의해서 구한 것과 동일한 식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 RL을 9오음을 걸었을 때가 최대 전송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의 값은 즉 9오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대 전력은 공식 잘 나옵니다. 4R분의 V제곱이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아까 우리 계산한 값 동일하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태분한 정리와 전원 변환을 같이 써보는 이유는 뭐 어느 곳으로 해도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태분한 정리와 전원 변환에 의해서 역시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태분한 정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익혀두시고, 또 이것이 기기에서의 무부하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무부하 전압의 원리도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또 노턴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